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종목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와 함께하시면 작은 종목들도 소중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엔 백종석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이 머큐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KH바텍입니다. 힌지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기업 네.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KH바텍은 92년에 금호라는 사명으로 그 소형 정밀 다이캐스팅을 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다이캐스팅이란 것은 네. 그 금속을 녹여서 금형에 이제 넣어서 부품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기업은 주로 이제 핸드폰 부품을 많이 했고요. 네. 2018년에 베트남의 생산법인을 만들고 19년부터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힌지를 납품을 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변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캐스팅에서 이제 힌지 만드는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산업 동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실 휴대폰 산업은 조금 정체기인 것 같고요. 지금 제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폴더블 쪽이 유망한 것 같습니다. 현재 KH바텍에 속한 산업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2019년에 14억 8천만 대에서 22년에는 12억 4천만 대로 줄어들고요. 23년에도 그냥 정체된 상태의 미미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그 안에서 폴더블 시장은 성장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21년에는 폴더블 폰이 900만 대, 근데 23년에는 2600만 대로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은 지금 획기적인 폼팩터 변화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있죠. 네. 그래서 제조사들은 이제 관련 제품을 이미 출시하거나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폴더블 폰은 진화를 거듭할 걸로 전망을 하고요. 2, 3년 후에는 다면 폴더블 폰이나 롤러블 폰 등 혁신적인 제품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글 같은 업체도 올해 중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KH바텍을 투자를 할 때 주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예, 일단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폴더블 힌지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19년에 이제 폴더블 폰을 첫 출시하면서 힌지 부품 업체로 동사를 선택을 했고요. 네. 매년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기술력이 업계에서 최고라는 방증이고요. 동사의 이 잠재적인 경쟁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개 업체가 언급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납품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원화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단기적으로는 동사의 압도적인 납품이 이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 폴더블 기기 확장에 따른 추가 성장 가능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아직 믿고 있지 않는 부분이 그 노트북과 태블릿에서 폴더블 기기의 태동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서 폴더블 폰이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수년 내에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도 폴더블 기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폴더블 폰을 통해서 존재감을 찾았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노트북 태블릿 시장에서도 폴더블 기기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쓸 니즈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아직은 폴더블 분야에 진출을 안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애플도 폴더블 기기에 참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이제 신사업을 활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팩의 엔드플레이트라는 거를 개발해서 국내 대형 잠재 고객과 컨택을 이미 좀 하고 있고요. 그 엔드플레이트는 차량용 배터리에서 셀의 모듈화를 도와주는 외장재입니다. 이것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KH바텍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2022년의 실적은 어땠나요? 예, 일단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988억, 284억 원을 시현했고요.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 78% 성장한 고성장의 실적입니다. 네. 주고객의 힌지 출하량이 3분기에 집중이 되었고요.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이 우호적이었고요.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가 완연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연간으로 볼 때는 그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3,493억, 31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네. 이는 매출은 전년 대비 3%, 영업이익은 17% 각각 성장한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긴 한데 기대치 대비는 조금 아쉬운 실적이긴 합니다. 하반기 실적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만 2023년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연간으로 연결 기준으로 2023년에 매출액 4,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39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힌지의 견조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삼성전자가 디자인적으로 폴더블 폰이 개선이 될 것이고 동사의 힌지도 디자인적으로 개선되고 부품 수가 늘면서 단가가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KH바텍 밸류에이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KH바텍이 제가 리포트를 쓰고 조금 올라서 네. 리포트 상에는 6.9배인데 PER이 지금 7배 초반 정도 되고요. 네. PBR은 1.1배 정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코스닥이 PER이 12배대로 보고 PBR을 1.7배로 보고 있으니까 시장 대비 저평가죠. 네. 저평가고 PER 기준으로 피어들과 비교를 할 때도 피어들이 8배대이기 때문에 저평가입니다. 네. PBR은 조금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PER로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보이고요. 네. 향후에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폰이나 폴더블 기기 시장에 진입한다면은 업계 전체의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신사업을 기대 이상으로 잘 해 나간다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KH바텍을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고객 다변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삼성으로 숙제. 몰려 있는 거죠. 예, 네. 매출의 80%가 삼성전자 향입니다.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반 성장하지만 특정 고객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객의 실적과 동사의 실적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동사는 고객군을 넓혀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은 물가가 진정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고가의 소비자들도 조금 구매를 주저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즉 고가 스마트폰 수요의 위축의 정도를 연중에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KH바텍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민주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웹툰 기업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요? 먼저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다오기술그룹 산하의 웹툰 웹소설 전문 기업입니다. 네. 동사의 매출 비중은 웹툰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웹소설이 3%, 영상 제작 및 부가판권 유통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매출을 동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별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동사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봄툰이라는 플랫폼이 별도 매출에 차지하고 있고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 델리툰 매출이 6%, 그리고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미국, 일본 매출이 각각 39%, 8%,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잘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K 콘텐츠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웹툰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은데 최근 산업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웹툰 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매출 1.5조 원을 형성할 네.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하였고, 이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42%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웹툰 고성장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휴대폰이 고사양되고 모바일 앱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웹툰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대부분 보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OTT, 웹툰 이런 쪽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OTT가 확대가 되면서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한국 드라마의 원천 소스가 되는 웹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원님, 글로벌 이제 웹툰 동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혹시 웹툰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그런가요? 이제 웹툰이 그럼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웹툰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웹, 네. 그리고 칼툰에서 툰, 이렇게 웹툰이 합성된 조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유래된 디지털 만화 형식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 쓰이고 있고, 오.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대형 플랫폼사들,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네. 해외에 진출하고, 그리고 현지 작가들을 연재하는 작품들도, 현지 작가들에게서 연재하는 작품들도 많아지면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디지털 만화를 통칭하는 그런 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그 선진국에서 네. 웹툰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한 구글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2018년 대비 모두 3배에서 4배 정도 성장할 정도로 웹툰이 글로벌리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웹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웹툰 산업은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있나요? 네, 웹툰 사업의 수익 모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유료 결제, 그리고 광고, 라이선스 수수료, 굿즈 판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료 결제는 대부분의 웹툰사들이 프리미엄 모델을 채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이요? 네, 네. 프리미엄이란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구독자들이 웹툰을 읽을 수 있지만, 인기 있는 웹툰에 이제 접근을 하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웹툰의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일단 웹툰의 플랫폼사들이 자체 공모전 등을 통해서 작가들을 발굴해서 웹툰을 소싱받고요. 그리고 이런 CP사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웹툰 작품을 소싱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싱받은 웹툰 IP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모델을 통해서 과금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받아서 광고 매출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서 라이선스 수수료를 수취하고, 그리고 캐릭터 등 사업을 확대해서 굿즈 등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 보니까 확실히 웹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할 이 키다리 스튜디오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동사는 4가지 자체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4개의 자체 제작 스튜디오를 통해서 웹툰과 웹소설 작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봄툰 공작소, 레진 편집부, 스튜디오 웨이브, 스튜디오 M 이렇게 4개의 자체 제작 스튜디오인데 여기서 연간 현재 200여 작품을 이제 신규로 창출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365개 작품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65개면 매일 한 작품씩 신규로 좀 선보이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서 역량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IP를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주 작가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소싱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네. 직원 작가를 채용해서 작품을 이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해서 원가를 조금 절감해서 일본의 웹툰이나 아니면 오래된 웹툰들을 채색 등을 보정해서 재탄생시키는 식으로 웹툰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사 플랫폼과 타사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매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지금 현재 동사의 글로벌 매출 비중은 34%인데 네. 여기서 보시다시피 현재 8개 언어 그리고 14개의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사는 컨텐츠 제작사, CP사로서 타사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틱톡이라는 이제 네. 회사의 모회사인 바이트 댄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및 동남아 시장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사 플랫폼으로 커버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서 타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웹툰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OSMU 사업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OSMU, 원 소스를 멀티 유즈를 한다는 뜻인데 네. 하나의 원천 소스를 가지고 사업 분야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동사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영상 제작 부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과 표로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동사는 5개 작품을 이제 영상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타 영상 제작사에게 IP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제작사로 제작에 참여하고 향후 이런 영상 제작에 대한 IP에 대한 수익을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투자 포인트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키다리 스튜디오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2023년 키다리 스튜디오는 매출액은 27% 정도 증가한 2,200억 원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42% 증가한 155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매출 성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동사의 자사 플랫폼인 봄툰과 레진에서 전년 대비 35%, 25%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바이트 댄스 양으로 RP를 공급해서 매출이 인식되는 것도 2023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바이트 댄스는 2022년 초에 향후 4년 동안 IP 4,800여 종을 공급을 하면서 매출을 한 500억 원 정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 매출이 2022년에도 한 100억 이상 발생했고 2023년에도 발생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상사업 부문에서도 추진 중인 드라마 공동 제작을 통해서 2023년 말부터 매출이 점진적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외 매출을 이제 확대함으로써 수반되는 마케팅 비용이나 번역 비용이 2023년까지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것은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인가요? 사실 이쪽 산업이 워낙 유망 산업이다 보니까 좀 높게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키다리 스튜디오가 2023년 PER 기준으로 한 3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네. 경쟁사들이 한 25배에서 27배 정도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웹툰이나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기도 하는데 동사는 2023년 기준으로 PSR 1.6배로 네. 글로벌 피어들이 한 3.7배 정도 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의 이익이 본격화되는 2024년 이후에는 이렇게 조금 높아 보이는 PER 밸류에이션이 조금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리스크 요인은 동사의 델리툰이라는 플랫폼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는 것인데요. 프랑스 쪽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이제 만화 산업이 발전한 쪽이기 네. 때문에 최근에 국내 플랫폼사 네이버, 카카오 등이 프랑스에 이제 진출하면서 이쪽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델리툰에 대한 이제 투자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동사가 로맨스나 BL 같은 카테고리에서 역량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과열 국면을 잘 버텨낸다면 수익성이 이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동사에 좀 관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주 애널리스트와 함께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